합시다. 우리 그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할 거거든.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라는 게 있으면 부등식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우리가 그 1학기 때 배웠던 단원 중에 부등식이 있었던 거 기억해? 지금 교시 몇 축일까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면 찾을 수 있지 않니? 설마 단원 순서를 모르니? 저는 이제 다음 단원이 절대 부등식입니다. 근데 저 공원이에요. 이제 뭐 명제 단원 여기 뒤에 있잖아. 어려운 거. 어려운 이거는 거? 본 수업 시간에 하는 건가요? 아니? 끝났는데? 예? 끝났는데? 귀류법. 대우중명 그때 다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시너지로는 안 했는데 다른 책에서 다 했잖아. 아, 그걸 시너지에서 다시 한번 하지 않나요? 원래 했어.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 그거까지 하면 오늘 수업을 들을 준비가 안 되거든. 음. 어쩔 수 없이 일단 이거 먼저 해놓고 네. 그거는 지금 첫 번째 생각은 영상으로 하는 거긴 한데 네. 상황을 좀 보자고. 재밌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크게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부등식 이제 조건 부등식이라는 친구와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친구로 나눌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단원 제목은 뭐지? 절대 무의식입니다. 절대 부등식이라는 걸 이제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무언가 서로 이제 어떤 대비되는 무언가 두 개가 있으면 이쪽을 이해하는 걸로 이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이제 많거든. 봅시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부등식에서의 목표는 뭐였을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해를 구한다. 해를 구한다. 방정식을 푸는 거. 부등식이 성립하는 이제 미지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표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절대 부등식은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럼 해가 뭐가 되는 거지? 해가 모든 실수야. 그럼 답이 정해져 있다면 푸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죠. 답을 물으면 모든 실수. 답을 물으면 모든 실수. 답을 물으면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푸는 게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언제 했지? 1학기 첫 번째 단원 황등식이야. 황등식도 해가 모든 수야. 그럼 해를 구하시오 하면 답은 뭐야? 무조건? 모든 수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황등식은 다른 걸 시켰어. 뭐 시켰지? 항등식이 되기 위한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야. 비슷하게 비슷한 거. 그래서 절대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주로 세 가지를 하게 될 건데 이게 왜 절대 부등식인데 그러니까 항상 왜 성립하는데를 물어. 그럼 우리가 그걸 증명을 해.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절대 부등식 중에 등호를 가진 것들이 있거든. 그럼 그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게 또 요구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증명 과정에서 등호가 성립된 절대 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등식처럼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기 위한 미정계수의 조건. 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건이 좀 더 낫겠다. 왜냐면 값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서 어쨌든 이제 미정계수의 조건을 처리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 1학기 때 더 많이 했어. 2차 부등식 중에서도 우리 그런 거 했었거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했었잖아, 맞지? 판별식 해가지고 하는 거, 맞지?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1학기 때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이 절대 부등식이라면 항상 성립한다며. 그럼 그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어떤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 썼어요. 구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시험에서는 이 친구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거죠. 수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니까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는 거지. 자, 근데 부등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 실수에 대한 얘기거든. 실수. 왜 실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지? 허수는 대소를 비교할 수가 없다, 맞지? 그러니까 실수부터 대소를 비교하는 거야. 부등식이라는 건 결국 같지 않다.
즉 누가 크다 누가 작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당연히 어느 범위에서 이야기해야 돼? 실수 범위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지, 맞지?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부등식의 어떤 기본 성질들, 실수의 성질과 부등식의 성질들을 알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증명을 한다든지 최대차수를 구한다든지 그렇게 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실수는 그 실수를 A라고 하게 되면 A는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이다. 이제 너무 어렵지. 아니요. 어렵지 않다 맞지. 근데 저게 논리의 중요한 포인트야.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확인할 때 저렇게 확인하면 내가 빠뜨리는 케이스가 생겨 안 생겨? 실수는 어차피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잖아. 그 생겨나면 끝나는 거야.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실수 AB에 대해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이면 A 더하기 B는 뭐가 돼? 양수. 당연한 거지 않지? A 곱하기 B는 뭐가 돼? 양수인 거야.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 쓰입니다. 이건 이 실수 AB라고 하게 되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거기 쌤이 준 프린트에 사실 컬러로 뽑고 싶었는데 지금 컬러 프린터가 돌아가고 있어서 급하게 뽑느라고 안 뽑았거든. 맞아. 민지야 이거 갖춰. 쌤이 거기다 실수의 기본 성질이라고 써놨지 않았지.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적혀있어 민지야?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 눈으로 스캔해줄래? 여기까지 있지? 네, 같이 있어. 혹시 이 중에 쌤이 꼭 설명해서 쓰면 하는 너무 어려운 게 있나? 아니 밑에 3번, 4번을 빼고 그 로마 숫자로 적혀있는 1, 2, 3, 4번 4개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배우는 거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대. 부등식 성질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의 양전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식은 성립하지. 맞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성립하지. 근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부등 방향이 바뀐다. 맞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제곱과 관련된 성질이라고 했지.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A 제곱은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A가 실수라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영미성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 다음에 AB가 실수라면 리얼 넘버는 이제 실수입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러니까 실수끼리의 제곱의 합은 어떨 수밖에 없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왜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개를 더 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당연히 괜찮아? 중요한 논리야 사실은. 근데 이제 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지?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얘가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야. 근데 그거 두 개를 더했더니 0이 된대. 그럼 둘 다 뭐란 얘기야? 민지야 둘 다 뭐란 얘기야? 숫자 0입니다. 맞아? 하나는 0이거나 하나는 0이 아닙니다. 봐봐. 얘가 0이고 얘가 1이야. 그럼 0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습니다.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0이야? 아,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0일 수가 없다. 맞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정말 중요합니다. 맞지? 민지야. 쌤이 너무 어렵게 설명해? 아닙니다.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절대값 관련된 성질인데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봅시다. 저기 중간에 있는 우리가 절대값 A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 친구는 A가 0 이상일 때 뭐가 돼? A가 되지 맞지?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 말 달고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지? 괜찮니?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의 제곱이랑 항상 어때? 같아. 그리고 절대값 A 전체의 제곱과 항상 같습니다. 괜찮아? 이거 어떻게 보이지? 사실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해보면 그냥 항상 성립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와 같습니다. 여기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는 원래 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해돼? 정말로? 네. 어려운데?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큰 것 같아. 다은이 이해할 수 있겠어? 다은이 어떻게 생각했어? 어떻게 이해했어? 사실 이걸 그러니까 A가 양수야. 그럼 절대값 A는 뭐가 돼? 그래도 양수. A지. A는 A보다 큰 것 같다. 저 부등식은 참이야 거짓이야? 차입니다. A가 0이야. 여기도 0 되고 여기도 0 되니까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차입니다. A가 음수야. 그럼 얘는 뭐로 나오지? 그냥 A입니다. 마이너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니까 양수가 음수보다 큰 건 당연한 거지.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마이너스 2라고 씌워가지고. 마이너스 1 맞잖아. 네 맞습니다. 너가 A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냥 나올 때 어차피 절대값 때문에 그냥 A로 나온다. 그거 아니야. 마이너스 1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기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그냥 1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어?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1 있으면 그냥 1 아닌가?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부호를 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음수라면. 이해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이 된다고 해야지. 부호를 뗀다고 하면 이게 음수잖아. 네. 여기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는 A 앞에 있죠. 이만큼 잘라내면 되나? 그건 안 되죠. 그런 게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나온 겁니다, 항상. 네. 절대값 A란 A가 음수일 때 절대값 A는 여기 써놨잖아. A가 음수면 절대값 A는 뭐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오케이? 네. 부호 뗀다고 생각하는 건 공문수와 같다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우리는 문자로 주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숫자일 때 사실 괜찮거든. 문자로 주어졌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고 기억하는 거야. 괜찮니? 그래야 얘가 뭐가 돼? 플러스. 플러스가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절대값은 항상 절대값의 원래 정의는 거리야, 거리. 거리는 음수일 수 있어, 없어? 너와 나의 거리를 따질 때 음수라고 하지 않잖아. 그럼 방향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음수로 하지 않고 그냥 값만을 말하는 거야, 항상. 네,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충전이 필요합니다. 케이블은 뭔데? 네, 케이블은 뭔데? 돼 있어요. 있어? 갖고 왔어요. 이거 명수 씨 거예요? 네, 오, 나 명수 이거 좋아하는데. 네, 아니요, 엄마 거예요. 아, 네, 잘 해. 네, 말자. 자, 근데 쌤이 지금 한 얘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부등식이 선생님들마다 중요하게 느끼는 정도가 아예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결국은 중요하게 느끼는 선생님들한테는 사실 많은 노력을 요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이라는 게 결국 뭐지? 부등식이라는 게 우리는 같지 않다가 부등식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대소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부등호라는 게 뭐야? 우리 이렇게 쓰잖아. 1과 3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지? 3을 들어간다. 그럼 이 말은 뭐야? 우린 이런 식을 뭐라고 불러? 부등식이라고 부르잖아. 결국 부등식은 대소를 비교하는 식이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소 비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대소 비교도 왜 3이 1보다 크지? 는 사실 약속의 영역이야. 3이라는 수가 1보다 큰 걸 나타내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소 비교도 마찬가지야. 약속의 영역이야. 첫 번째로 우리가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가 사실은 이게 정의인데 뭐냐면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크면 누가 더 크다라고 하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정의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정한 거야, 정한 거. 나는 몇 시간 잤어? 10시간 넘게 잤어, 그래서? 8시 8시간밖에 못 잤어? 민지는 몇 시간 잤어? 저요? 한 22시간 잤어? 12시간요. 12시간? 영수는? 네. 몇 시간 잤어? 아 저요. 어. 어제 5시에 집에 들어가서 갈아입고 싶고 다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쭉 자가지고 11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11시? 예. 오. 쭉 잤어요. 아나 좋은 야 너 약간 진짜 부럽다 맞지? 예, 왜요? 그렇게 쭉 잘 수 있는 것도 복이야. 이렇게 민재처럼 성격이 나쁘면 이제 중간에 깨는 거지. 아니요 저 안 깼어요. 너도 스트레이트 12시간 잤어? 아니 네 저는 그냥 학원이 11시에 끝났어가지고 11시 있었어? 학원이 11시 끝나. 아, 어제 그냥- 학원 갔어? 네 어제 학원 가서 10시까지 영어 하다가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니까 11시여가지고 그냥 바로 씻고 잤어요. 오. 저 근데 저도 그거 있어요. 제가 쭉 자다가요 새벽 2시인가에 안 씻은 거예요. 너무 찜찜해갖고 그냥 바로 씻고 다시 잤어요. 아까 씻었다며 이 자식아. 뭐 손발이에요. 전반적이진 않아. 다시 일어나 씻고. 근데 민재 어제 학원 갔어? 멋있다. 근데 진짜 배신자 대인 게 제가 남자애들이 있거든요 거기 같이 다녔는데 제가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너희들 갈 거냐 안 갈 거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당연히 가야지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가야지 해가지고 저도 다 옷 입고 다시 갔단 말이에요 학원에. 아무도 안 왔어요 저 빼고. 진짜 배신자들이. 자 어쨌든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소를 비교하라고 하면 뭘 이용해서 비교한다고? 차를 이용해서 대소를 비교하는 겁니다. 괜찮지?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뭘 이용해서 비교를 할 거냐면 이게 차를 이용해서 비교하게 되면 이제 식의 정리가 더 이상 안 되어서 영과의 대소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거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제곱의 차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제곱의 차. 자, 그래서 이제 만약 a 제곱 빼기 b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쓰면 될까? 가 문제인 거죠. 당연히 아니잖아, 맞지? a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누가 커? 당연히. 마이너스 1이 크잖아, 맞지? 네. 맞아? 네. 근데 제곱의 차는 누가 더 커? 최고차는 당연히. a가 마이너스 3이 제곱이니까 9잖아. 네.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1이니까 이 부등식 만족하지. 네. 근데 마이너스 3이 1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말이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게 성립하려면 a도 0 이상, b도 0 이상 조건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제곱의 차를 써서 배소 비교를 할 수 있더라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괜찮아? 네. 세 번째 이제 b를 이용한 대소 비교인데 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 이때 이제 a와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게 아니고 1이지.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괜찮니? 그럼 b를 구했는데 그게 1보다 크면 분자가 더 큰 거지.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큰 거지. 괜찮니?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대소 비교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첫 번째로 쌤이 아마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a, b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거나 같다. 요거를 증명을 할 거거든. 자, 근데 우리가 어쨌든 대소 비교의 근본은 뭐라고 했지? 근본?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가 근본이 나왔지. 그러니까 좌변에서 우변을 빼보는 거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서 ab를 뺐더니 그 결과가 만약 0 이상이 나온다면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괜찮아?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쌤 여기서 중요하다고 했잖아, 맞지? 절대 부등식에서 얘가 사실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조금 많이가 아니고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하기를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4분의 1b 제곱 그리고 4분의 3b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 앞에 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그래서 a 마이너스 2분의 1b 전체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b 제곱이 되는 거야. 어쨌든 이 친구도 실수의 제곱이고 이 친구도 실수의 제곱에다 실수배를 한 거니까 얘네들이 둘 다 0 이상이라서 이 합이 0 이상이 되는 건 분명하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 근데 우리가 절대 부등식에서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저 부등식 성립한다는 걸 증명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친구가 0보다 크나 같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대체 언제가 0이 되는지를 묻는 거야. 언제 0이 되지? 아까 저기서 이야기했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이상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요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은 언제라고? a도 0, b도 0일 때라고. 자, 그러면 요 친구가 0이고
이 친구가 0이 되는 A와 B의 값을 찾는데 그럼 B가 0이어야 되잖아, 맞지? B가 0이면 A도 0이어야 되겠지. 따라서 A는 B는 0일 때 등호 성립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괜찮니? 진짜 이해하고 있니? 네. 정말로? 보기는 딱히 어려운 것 같은데. 오. 아 근데 진짜 아니야, 좋아. 그럼 쌤이 좀 빠르게 해도 괜찮을까? ABC가 실수일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보다 같으냐를 보여.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뭐 한다고? 차를 한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나는 이 친구가 0보다 크나 같은지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 2분의 오,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걸 기억하고 있는구나, 다음에는. 맞지? 맞지? 저요. 어. 네. 자, 요렇게 되는 거지. 우리 민지도 알아? 저 그때 공식 아니에요? 네. 알아? 오케이. 자,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얘가 0 이상,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0 이상인 거 3개 더하면 어떻게 돼? 0 이상이야. 괜찮아?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은 뭐 한다고? 성립한다고. 증명을 한 거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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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해야죠. 지금 했잖아. 이제 뭐 해야 돼?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맞지? 그럼 등호 성립한다는 말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된다는 말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등호 성립할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따라서 어떻게 되지? A는 B는 C일 때 등호 성립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코야. 아이고. 오늘 민재를 많이 놀리고 싶은데 이게 감기 걸려서 힘이 없어서 못 놀리겠다. 안타깝다.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고. 자, 우리는 이걸 증명하고 싶어. 다나, 저 친구 이름이 뭔지 알아? 응?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맞지? 물론 조합 평균도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서 우리 민재도 당연히 다 기억하겠지, 맞지? 산술 평균 기하. 기하 평균의 관계. 네. 기하 기하적 해석 이런 거 할 때 기하야. 네. 자, 어쨌든 이제 이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증명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게, 우리가 제곱의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를 하는 상황들이 주로 근호, 즉 루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절대값이 있을 때 우리가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호 때문에 혹은 절대값 때문에, 기호 때문에 그 어떤 배수적 계산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서 부호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루트 AB를 했는데 이 식을 더 간단히 할 수 있어, 없어? 제곱. 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이제 루트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제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제곱을 하지 않고 억지로 풀 수 있긴 합니다. 혹시 이 루트 A 제곱과 같은 식이 뭔지 알아? 그냥 A 제곱. 아 그냥 A 제곱. 절대값 A랑 수학적으로 동등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A가 0 이상일 때는 A가 되고 A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그런 식이 루트 A 제곱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A와 B가 모두 양수거든. 그렇다는 말은 이 루트 A 제곱과 누가 같다는 얘기야? A라는 친구가 같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이 식은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잖아. A 대신에 루트 A의 제곱, B 대신에 루트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쓰더라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실수의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게 있냐면 2배의 루트 A 제곱 더하기 루트 B 제곱 빼기 루트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얘를 통분하게 되면 2의 루트 A 제곱 빼기 2 루트 A 루트 B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럼 분자가 뭐가 보이니? 분자가 뭐가 보이니? 분자. 자, 그래서 수업 중에 갑자기 기절하면 잠들었구나 생각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이렇게 될 겁니다. 얘도 뭐야? 실수의 제곱이잖아, 맞지?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0 이상일 수밖에 없어. 0 이상이 됩니다. 이제 괜찮아?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제곱이 있을 때는 요 제곱이 0 될 때야. 다시 말해서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다시 말해서 A와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가리켜서 이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라고 하고, 이 등호가 성립할 때의 A와 B의 관계는 A와 B가 같을 때 이거 1대2의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3개의 부등식이 있는데 열심히 해. 인재야, 너무 어려워? 아니. 어렵지 않아? 몇 페이지예요? 응? 몇 페이지예요? 지금 쌤이 강의 노트 하고 있는 중이야. 강의 노트 61페이지 보고 있어. 자, 봅시다. 거기 얘 중에 네 번째를 하는 건데, 인재야, 쌤이 지금 적은 이 6개 있잖아. 앞에 3개, 그리고 이제 여기 뒷페이지에 3개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전부 다 교과서에 다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외워야 되는 증명 과정까지 잘 이해해야 되는 절대 부등식들이야.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AB가 실수일 때, AB가 실수일 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큰 안 돼. 우리는 이제 이 부등식이 이미 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거짓을 증명한다고 하진 않거든. 그래서 증명의 의도는 보통 이제 참인 경우에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친구가 큰지, 좌변이 큰지 우변이 큰지를 보이고 싶어. 즉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거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두 수나 식의 대소를 비교하겠다는 얘기고, 비교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세 가지. 뭐지? 차 오, 맞아. 제곱 그리고 B 큰 편 안 중요해서. 네. 차 또는 제곱의 차 또는 B야. 네. 차는 언제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보통 쓰는 거야. 먼저 원피. 제곱의 차는 언제 쓰는 거였지? 루트나 또 오. 절대값. 오. 안돼. 명수보다 잘한다. 네? 명수는 거의 바보의 수렴하고 있었어요. 뭐요? 아니 명수 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수 아까 함수 정형 그것도 정형 함수가 구성되기 위한 조건 세 가지. 저 알고 있었네. 한번 해본 거죠. 몇 번? 9번 틀렸어. 네. 정형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 하는 거 너무 아 근데요, 그 짝대기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 말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명수야, 너 민지 안다고 하면서 민지 이름 모르는데 걔 누군지는 알아. 뭐 이런 거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근데 그런 경우 좀 많아요. 쟤 어디서 봤는데 이름 기억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잘 아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아는 거죠, 그냥. 오, 잘 빠져나가네. 자, 어쨌든 봅시다. 자, 그럼 얘는 뭘 그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중에 뭘 이용할까? 얘는 그러면 첫 번째 방법 B 아니에요? 두 번째요? 왜? 뭐가 있어? 절대값. 오, 아까 너가 뭐라 그랬어? 제곱의 차 언제 쓴다고? 절대값이랑 루트 있어. 오, 소리가 있잖아. 네. 근데 이 친구는 예외야, 안 그렇지? 예외야. 항상 예외는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혹시 그때 단서도 있었던 거 기억해? 언제만 쓸 수 있다고? 제곱의 차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다고 없다고? 좀 마삼일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했었잖아. 네.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지? 아 그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저거. 그러니까 진짜 명수 넘었다. 아 쌤. 자 이번 기말이 진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50점짜리랑 80점짜리랑 오! 비교하시는 건 좀 약간 스크래치가 좀 심한데요. 명수 씨 이번 역전을 보여드릴게요. 아 맞다, 명수한테 치킨 쿠폰 보내줘야 되는데. 아, 저 석준이랑 20점 차이 못 만들 줄 알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어. 근데 20점 차이 그래도 75점만 넘으면 그래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또 어떻게 또 83점 문화 받아. 자, 진짜 이거 근데 쌤이 사실 쌤이 가르치는 학생이 잘하면 내가 좋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약간 명수 약간 얄밉다. 이제 워낙에 잘하다 보니까 석준이 잘하면 얄미운 게 아니고 이뻐 이 자식아. 저는요. 얄미워 이 자식아. 이게 제 캐릭터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노선을 이미 그쪽으로 제가 정해가지고 아니 앞에다 아 됐다. 내 왜? 거야 내 거야 내 거. 쓸 거예요. 아쓸 거예요. 쓸 거. 진짜 명수한테 반발 심리가 생기면 쌤도 공감하는데 그래서 때와 상황을 봐야지 맞지? 자 일단 봅시다. 알겠죠. 자 얘가 영이상이잖아 맞지? 그럼 네. 뭘 써도 괜찮은 거야? 최고. 제곱의 차를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a 더하기 b의 제곱 빼는 거야. 자 그럼 전개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과 같다고 했거든. 이제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절대값 a의 제곱 의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아? 그 다음 이 친구도 제곱하게 되면 어차피 이 말이라는 얘기는 결국 얘는 그냥 괄호로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만들어. 여기까지 괜찮아? 조심해서 봐.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뭐야? 이 친구가 a 제곱, 이 친구가 b 제곱. 그럼 이거랑 얘는 어떻게 돼? 이거랑 어떻게 돼? 여기 아까 우리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뭐라고 써도 괜찮다고 했어? 그냥 한 번에 써도 괜찮다고 했었잖아, 맞지? 네.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얻게 된 최종 결론식은 이렇게 만들어져. 이 친구의 부호가 뭔지 아니? 아까 쌤이 열심히 설명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나눠서 뭐 해줬었지? 기억나? 그래서 얘는 0 이상이죠. 어차피 A, B도 그냥 실수에 불과한 거거든. 실수 곱하기 실수는 무조건 실수일 테니까. 그치?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등호는? 아까 우리가 언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았어? A가 0 이상일 때. 오케이? 따라서 여기도 A, B가 0 이상일 때 등호 성립하는. 민재야 쉽지? 민재야 쉽지? 네. 시험에 나올 거라. 네. 그러니까 너희 학교는 어쨌든 소수령이 있으니까 이거는 소수령 매기가 너무 좋잖아, 맞지? 그렇지 않니? 네. 민재 취향이지. 까지는 안 봤어. 응? 그래도 약간 국어에 더 가깝지 않나? 이거요? 근데 증명하는 게 참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막상 제가 쓸 때는 다 아리까리 해가지고. 응? 다 아리까리하다고. 네. 사실 이제 민재야, 네. 너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공부를 적게 해도 잘 나오는 과목이 있고 공부를 이제 적게 하면 이제 당연한 경우는 안 나오는 과목 있잖아, 맞지? 뭐 어떻게 해? 열심히 해야죠. 나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어쨌든 합시다. 자, 그 다음 뭐냐면 그 다음 얘가 이제 절대값 A, B, B가 절대값 A, B, 절대값 B보다 크나 되겠다. 자, 다은아 이건 좀 어렵거든. 네. 얘는 어떻게 할까? 제요. 안 돼. 우리 아까 제곱의 차를 쓰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었잖아. 기억나? 아까 민재도 대답했는데. 노트랑 절대. 그거는 이제 절대값 제곱의 차를 쓰기 위한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 그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 언제는 써도 되는데 언제는 안 된다. 그러게요. 여기 있잖아. 여기.
뭘 확인해야 돼? 0 이상을 확인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0 이상이야 아니야?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0 이상이 아니야? 몰라, 맞지? 그래서 얘는 제곱의 차를 쓸 수가 없어. 근데 절대값 있으면 뭐 써야 되는데? 제곱의 차를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부호 처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만약 작으면 이거이면 좌변은 뭐가 되지? 좌변은 0 이상이야. 우변은 어떻게 돼? 우변은? 이렇게 되면 우변의 부호가 어떻게 돼? 우변의 부호가 야, 앞에 놈보다 뒤에 놈이 더 커.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래. 우변 음수야. 이므로 어떻게 돼? 이므로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뭐야? 죄송합니다. 뭔데? 잘때 알람 소리가지고. 이 시간에 알람을 맞춰? 아마도 제가 수학하고 6시까지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일어날 때 이 알람이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잠을 한숨 자고 오는 거야. 네. 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좌변은 갖다 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저기 좌변은 0보다 같거나 크다가 아니라 크다가 맞잖아요. 그러네? 너보다 크다고 맞네. 오, 예리. 여기도 등을 빼놓고 맞지? 좌변은 양수고 우변은 음수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이 친구와 이 친구보다 크다를 만족함으로 얘도 3이 되는 거지. 두 번째,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이번에 크거나 같다고 하자. 거꾸로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뭐가 달성된 거지? 좌변도 뭐고? 좌변도 0 이상이고 우변도 0 이상이잖아, 맞지? 위변은 뭐야? 우변도 0 이상이잖아, 맞지? 그럼 뭐 해도 괜찮아? 제곱의 차를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제곱의 차를 쓰자고? 절대값 A, 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을 쓰는 거야. 이거 말고 빼기. 자,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 빼기 A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빼기 B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지워지고 지워져서 정리된 결과가 2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랑 똑같은 식 나왔잖아, 맞지? 뭐 어떻게 돼? 0 이상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네. 언제 성립하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근데 그렇게 쓰면 틀려. 왜 틀릴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조건이 하나 걸린 상태에서 풀고 있는 거야. 이걸 만족하고 그리고 AB가 0 이상이어야지만 이 식이 0이 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추가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거는 소수는 나오기 좋게 생겼지. 케이스로 나눠야 되고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20년 뒤에 되면 잘하겠지. 그때쯤 제가 미석을 놓지 않았을까요? 어? 그때쯤에 미석을 놓지 않았을까요? 인생 모른다. 예? 이제가 그때까지 수능 공부고 있을 그러면 미미미 우이들을 넘어서 17수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17살은 진짜 서울대를 가도 손해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인생 수능 공부에 17년을 쓸 것 같은데. 그건 이미 그때 30대 후반일 텐데 회사에 써줄까요? 서울대 의대를 가면 되지. 이번에 그 대기업 퇴사하고 44살에 서울대 의대 간 사람이 있어.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 그냥 의대 간 사람이 있어. 오. 그러면 저랑 나중에 쌤 의사 받아드릴 수도 있겠네요. 오, 민재 보시겠다. 그럼 내가 민재 선생님이라고 했나? 하하하. 자, 봅시다. 여섯 번째입니다. A, B, X, Y가 실수.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리고 ax 더하기 by 제곱. 이 친구는 혹시 이름이 뭔지 알아? 코시 슈바르츠 조등식입니다. 욕하지는 마, 알았지? 네. 자, 어쨌든 네. 코시 그렇지야. 어쨌든 자, 이 친구를 어떻게 증명하지? 증명 몇 가지밖에 없다고? 세 가지요. 근데 그 중에서 b는 안 쓰고 있잖아 지금.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요. 근데 항상 뭐가 기본이라고? 마이너스요. 차가 기본이야. 그러니까 차를 해보고 안 되면 사실은 제곱의 차나 제곱의 차를 쓰는 거야. 여기는 차를 하자 그냥. 이렇게.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 하자. 우리는 이 친구의 이제 부호에 관심이 있는 거야. 괜찮지? 얘를 전개하게 되면 a 제곱 x 제곱, 이렇게 a 제곱 y 제곱, 이렇게 b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b 제곱 y 제곱, 이렇게까지 한 거지. 그 다음에 뒤에 걸 전개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 앞에 거 뒤에 거야. 그래서 a 제곱 x 제곱, 이 앞에 거 뒤에 거,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뭐가 지워지지? 이렇게 지워지지 않았지? 남은 걸 다시 써보면 보이니? 하나 보이니? 하나 보이니? 하나 보이니? 어? 완전 지구식이 왔지. 민재는 보고 있었어? AI 마이너스 BX. 오, 민재도 멋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이건 실수의 제곱이라서 뭐 이상? 0 이상이 나왔지. 그리고 얘가 0일 땐 얘가 얼마일 때? 이거 0이면 0의 제곱은 0 이상, 0이니까 맞지? 등호 성립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AY는 BX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고쳤어도 괜찮냐면 이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쳤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식에서 A 대 B는 X 대 Y를 만족하게 되면 등호가 성립하게 될 거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지금 6개를 증명을 했는데 6개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 진짜 많이 한 거거든. 그래서 이걸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아마 커버가 될 겁니다. 잘 이해하고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에요. 응? 끝이에요. 아니 사실 산술 기하를 이용한 최대 최소도 해야 됩니다.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저번에 했지. 해야 해요. 단위는 선생님이? 아니요. 그럼 하자. 하나. 네. 근데 너 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녀? 저요. 안정감. 뭐라고? 안정감. 안정감이 있어? 네. 오. 안 답답해? 네. 신체 입이군요. 자, 어쨌든 합시다. 자, 네. 은지야. 네. 그 아까 우리 절대 부등식에서 이제 주어지는 목표가 몇 가지라고 했지? 세 가지. 기억나? 그럼 주어지는 목표. 효율 구하는 그건 조건 부등식. 조건 문식이고요. 절대 부등식은 해가 뭐라고 했어? 해가 그냥 모든 실수라고 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데 의미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해를 구하면 모든 실수 이렇게 답하면 된단 말이야. 의미가 없다. 저건 뭐야? 증명. 증명. 증명할 때 뭘 조심하자고? 오, 안녕하세요. 증명할 때 뭘 조심하자고? 등호 성립 조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위정계수의 조건 처리 세 번째가 뭐였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도구였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산술기하거든. 아까 했던 거 기억나?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쓸 때는 이제 그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한 도구로 쓸 때는 이렇게 고쳐 쓰는 편이야. 쌤이 아까 세 번째 증명했던 게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평균 관계였는데 이렇게 양변이 2를 곱해도 이제 부등식은 성립하겠지 않았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부등식은 사실 A와 B가 양수이기만 하면 항상 성립하거든.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수나 식의 이제 뭐랄까 최소값을 주로는 식이겠지. 식의 최소값을 구하게 될 겁니다.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게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언제 쓰냐면 첫 번째가 이제 양수 조건이에요. 양수 조건. 애초에 산술기하는 저기 언제 쓴다고 돼 있어? 언제 쓴다고 돼 있어? 언제 쓴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주어진 대상이 양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즉 미지수긴 하지만 그 값의 범위가 양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산술기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 조건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식의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곱이 일정하면 아니 이거부터 먼저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합이 일정하게 되면 곱의 최대를 구하겠습니다. 곱의 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4y가 16일 때 물론 xy는 양수입니다. 산술기하고 풀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xy의 최대값을 구하시게 나옵니다. 괜찮아? 지금 뭐가 일정하대? 합이 일정하대. 뭐의 최대값? 곱의 최대값. 많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는 저 시기에 그냥 항상 성립한다고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동그라미 더하기 여기가 A 자리 여기가 B 자리인 거야. 여기다가 양수들을 집어넣으면 항상 성립한다. 여기다가 x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4y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x를 집어넣고 여기다 4y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뭐 한다고? x도 양수고 y도 양수잖아, 맞지? 이제 지금 집중이 안 돼? 안 되는 거 같은데? 하고 있어? 자, x 더하기 4y가 얼마라고? 16 그러면 16 2배의 루트 4xy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8이 될 거고 양면 제곱하면 64가 될 거고 xy 이렇게 4xy 이렇게 되겠지. 그럼 xy 최대값은 얼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쓸 수 있더라. 반대로 이번에는 얘가 일정하면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곱이 일정하면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어. 합의 최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삽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xy가 9라고 하자. 그때 4x 더하기 y의 최소를 구합니다. 괜찮니? 그럼 똑같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턴 2루트 동그라미 세모. 이제 집어넣게 되면 여기 4xy니까 4xy 이렇게 여기다가 4xy 이렇게 씁니다. 그럼 xy가 9래 9사 36이래. 그럼 얘는 얼마가 돼? 거기에는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이제 얘가 9사 36이니까 6이 될 거고 6 곱하기 12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4x 더하기 y의 최소값은 얼마? 12 이렇게 푼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근데 이 곱이 일정한 경우 중에 우리가 좀 특수한 케이스로 뭘 할 수 있냐면 역수 비슷한 관계라는 걸 이야기해. 우리가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를 역수 관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곱해서 근데 꼭 1이라는 법은 없잖아, 맞지? 1이 아닌 경우, 즉 1이 아닌 상수인 경우에 우리가 걔를 역수 비슷한 관계라고 할 거고 역수 비슷한 관계가 되면 곱이 일정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곱이 일정하게 만들려고 역수 비슷한 관계를 처리하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x 더하기 x분의 16 x가 양수일 때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곱하면 뭐가 나오지?
곱하면 뭐가 나오지? 곱하면 그 16이 16이 되지 않았지? 그럼 뭐 하다고? 역수 미탕당한 거지. 다시 말해서 뭐가 일정하다고? 곱이 일정하다. 그럼 뭘 구할 수 있다고?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의 최소값은 2배의 루트 x 곱하기 x분의 16과 같다.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 x 더하기 x분의 16의 최소값은 8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부등식에서는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성립 조건 체크하는데 특히 산술 기하에서는 주로 우리가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더하는 대상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고 기억하는 거야. 같을 때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고 기억하는 거야. 등호를 못 쓰니? 등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x 더하기 4y가 16이잖아, 맞지? 그때 xy 최대값이 16이라는 걸 찾았어. 근데 언제 xy의 최대값이 16인 거야? 값이 16인 거야. 그거는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이 말은 x랑 4y랑 더해서 16이 되는데 이 둘이 같을 때가 이제 최대가 될 때. 그럼 이 둘이 같을 때가 언제지? x가 4, 4y가 4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구나. 8이면 되겠네. 얘가 8이고 얘가 8이면 되겠지. 즉 x가 8이고 y가 2일 때 xy의 값 최대값 16을 가진다 이렇게 가는 거야. 매우 중요합니다. 알았지? 그 내신에서 우리가 아는 그 문제집의 예쁜 문제들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맞지? 꼭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고? 이 둘이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y 대신에 4x를 집어넣으면 4x 제곱은 9가 되거든. 우리가 x, y는 모두 양수라고 지금 산술기하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x도 양수, y도 양수라는 걸 전제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x는 2분의 3이 될 거고 x가 2분의 3이 되면 여기도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y가 6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x, y랑 곱하면 9가 돼. 그럼 여기 둘이 곱하면 9니까 4, 9, 36. 그 다음에 루트 씌우니까 2가 되어서 루트 36 곱하기 2는 12가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 값이 12가 되고 그때 이제 x가 2분의 3이고 y가 6일 때 저 값이 12가 됐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고 있니? 네. 진짜 중요한데. 네. 모르면 때려야 될 수준으로 중요한데. 네. 다리도 괜찮아?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언제 성립한다고? 저는 대상이 같죠. 이 둘이 같은 거. x제곱이 16이 되니까 x는 얼마야? x는 양수 조건 때문에 4가 되는 거지. 실제로 여기다 x에 4 넣고 여기 4 넣고 더하면 얼마가 돼? 8 됩니다. 8이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63페이지 갑시다. 63페이지. 얘를 보게 되면 3a 더하기 2b가 1일 때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형태는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통분을 해보는 ab분의 3a 더하기 2b가 나오거든. 근데 어차피 이게 얼마래? 얼마래? 이게 지금 1이잖아 1. 네. 그래서 ab분의 1의 뭘 구하라고? 대값을 최소를 구하시오. 얘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 요구사항이야. 괜찮지? 근데 이제 우리가 ab분의 1이 최소가 된다는 말은 ab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렇지? 곱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잖아. 우리가 봤다시피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가 된다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3a 더하기 2b는 1이라고 합이 일정한 상태인 거야. 3a 더하기 2b는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을 관계해서 두 배의 3a 곱하기 2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가 1이었으니까 이런 게 2분의 1이 루트 3a 여기 그거는 같다라고 써야지 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루트 6ab가 될 거고 다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 6ab가 되고 따라서 ab의 최대값은 24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AB가 최대일 때 역수는 최소가 되거든. 그래서 이 24분의 1이 최소값이고 그 이 역수인 24가 최대값이 거꾸로 말했네. 24분의 1이 최소값이고 그 역수인 AB분의 1의 최대값이 최소값이 24가 될 겁니다. 괜찮아? 잘 이해하고 있어? 네. 자, 사실 쌤이 힘들어서 그래. 문제를 좀 더 괴롭혀야 되는데 문제 헷갈릴 만한 질문을 계속 해가지고 문제가 틀리면 이제 후학 완벽한 계획인데 머리가 안 돌아가지.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정보가 거기 얘 보게 되면 이제 9a 더하기 a-1분의 1이라는 친구가 있어. 얘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산술기하로 최소를 구하는 거의 대부분 이 형태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친구도 분수식이 나왔으니까 역수비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 곱이 일정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고쳤을 거야. 9a 빼기 1 이렇게. 그럼 실제로 뭐 한 거랑 똑같지? A 마이너스 마이너스 9 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빼기 9가 갑자기 생긴 거잖아. 네.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럼 더하기 9를 써주는 거지. 산술기호에서 2배 이거 들고 곱하면 이제 9가 될 거고 더하기 9가 있었으니까 2, 3은 6 더하기 9가 되어서 15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고?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은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 항상 a-1의 제곱이 9분의 1이 되고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근데 a는 1보다 크다는 조건이 문제에 있었어. 이 조건이 있었어가지고 마이너스는 안 돼. 따라서 a는 3분의 4라는 사실을 a가 3분의 4일 때 최소값 15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는 그 예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거든. a분의 b 더하기 c b분의 c 더하기 그리고 c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괜찮니? 자, 그럼 어떻게? 얘는 우리가 한 번에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찢어 쓸 수 있거든. 이렇게 찢어 쓴 다음에 얘를 a분의 b랑 b분의 1을 짝지어주고 a분의 c랑 c분의 1을 짝지어주고 b분의 c랑 c분의 b를 짝지어주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들이 무슨 관계야? 역수. 이거들이 무슨 관계? 역수. 이거들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는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가 산술계에서 2보다 큰 합. a분의 c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c분의 a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결국 이거 세 개를 다 담은 세 최소값은 이거 세 개를 다 담은 세 최소값은 각각이 제일 작은 것끼리 담고 같겠지. 그래서 이 친구의 최소값은 6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라고 했지? 이 둘이 같을 때, 이 둘이 같을 때, 이 둘이 같을 때. 이게 다 같으면 A 제곱이랑 B 제곱이랑 같아야 되고 A 제곱, C 제곱 같아야 되고 B 제곱, C 제곱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제곱끼리 같다는 말은 부호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버리면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맞지? 그래서 다 같아야 돼. 따라서 A는 B는 C일 때 부호 성립해서 최소값이 6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조금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할게.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잘 이해해야 돼, 알았지?